네, 시작하겠습니다. 좀 어색함을 좀 풀고 해야 되는데. 네, 어색함을 좀 풀고 해야 되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은 돈이거든요. 네. 본격 연홍 입덕 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예! 오래 기다리셨죠? 4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꽃농의 농알못 스포츠캐스터계 마이너리거 박재범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꽃농의 존재 이유 불멸의 레전드. 네, 그건 얘기 안 할게요. 그 탈락한 거. 예, 꽃농의 공식 누나이자 언니 이종혜 언니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꽃농을 통해서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분이시죠. 예, 농구 기자계 피고소왕 최기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자농구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루키더바스켓 최기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라도 좀 더 그 가는데 소리를 힘을 좀 주기로 했어요.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예. 주위에 듣는 사람들이 이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건 재미없다 그러는데 네. 그 누나 탈락했다는 얘기는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그랬어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만큼 모두 다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네. 이거 계속할 것 같아. 계속하지 마세요. 뽑히는 그날까지. 저는 그레이 12에 들어갔던 선수 한 명이 꼭 게스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역으로. 현역이든 옛날 선수도 꼭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네. 얘기 좀 하게. 저희 한번 섭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섭외력 한번 또 펼쳐보면서 아마 저희보다는 또 섭외해서 선수들이 나오는 거 더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방송 한 주밖에 쉬지 않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경기가 이제 경기가 아니지. 그날 직업병이야. 녹음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녹음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신한은행 감독님이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런 거 있고 플레이오프, 챔프전까지 그렇죠. 끝나버리니까 정말 길게 우리가 쉬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은행도 감독님이 또 선임이 됐고요. 네, 선임이 됐고 하지만 아직 그 두 군데 감독님 결정이 안 났죠. 네, 아직은 뭐 오피셜하게 나온 건 아니죠. 예, 오피셜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일단은 그래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데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스코리아를 보느라고 늦게 나왔다고. 미래 미스코리아들 모의 면접을 하는데 가서 좀 뭐 도움은 안 되지만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뭐 미스코리아 보러 온 게 아니라 일하고 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을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는 엄청 좋아요. 네. 김지영 만났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이뻤다고. 저는 김지영 선수가 더 좋아요. 예, 김지영 선수가 너무 좋아요. 중계 갔더니 김지영 선수 몇 번 와가지고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아는 척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팔로우 해달라고 했는데 팔로우도 안 해주고.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색해. 누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바쁘시죠? 네, 요새 학교 가서 이제 없는 인원이지만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이제 일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서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시고. 네. 선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뭐 행정적인 업무도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배워야죠. 네. 네. 이제 직장인이 되셨어요. 네. 우리 셋 중에 유일한 직장인이야. 맞습니다. 저도 직장인인데. 자, 우리 기찬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저는 플레이오프 챔프전 다니느라 좀 바쁘게 지냈고요. 챔프전 끝나고 나서는 자체 휴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쉬어야죠. 그게 챔프전 그것 때문에 휴식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 끝나고 엄청 달리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후 1시 이전에는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돼. 지금 평균 일어나는 시간이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지쳤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회복기에 있고요. 곧 회복해야 됩니다. 네. 누나 왜 웃어요? 아니요. 예.
뭐 지쳐 있다니까 뭐 그렇다고 뭐 해야지 뭐 네. 어떻게. 선수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감독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감독님이요? 네. 자 본인이 감독님이시잖아요. 선수가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지쳐 있다. 아니, 시즌이 끝났잖아요. 네, 시즌이 끝났을 땐 상관없죠. 상관없지. 시즌 중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우리 꽃농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AS를 좀 해드려야 돼요. 이제 댓글이나 뭐 후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19,500원의 후원이. 아, 많이 늘었네요. 19,500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녹음비에는 안 되죠. 아직. 네. 아직 멀었어요. 지금 네. 오늘 결제해야 되는데 카드가 안 막혔을라나 모르겠다. 네. 여튼 뭐 저희 그 작은 후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하고 또 연홍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지영 선수 왔는데 왜 니들이 말을 많이 하냐, 재범이랑 기창이랑. 그런 댓글이 좀 있었어요. 저는 어쨌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김정 선수 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저보다. 그치, 우리 무명이잖아. 우린 무명이고 그 친구는 인터뷰도 하잖아요. 뭐 저를 인터뷰하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불러놓고 여튼 뭐 섭섭해 하시더라고 팬들이. 네. 아, 뭐 다음에 부르면 제가 지영 선수 말 계속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뭐 30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지엄두기를 고정 MC로 아, 저희 원하는데 네. 또 스케줄이 또 바쁘신 분이라서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죠. 하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인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우리 종혜 누나 극동대 감독 네. 취임 축하. 네.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최 기자님 유튜브 체험으로 유명하네. 유명하지 네. 않아요. 그거 네. 좋아요랑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거를 그냥- 저희 회사 계정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뭐 수익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쓰시면 전 또 가야 됩니다. 예. 그럼 야. 제가 적극 들어가서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가서 굴려주십시오. 네, 지금 네. 너무 몸이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즌 끝난다고 지쳐가지고 안 그래도 좀 헬스장 좀 끊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만 지금 한 달째. 아니 왜냐면 하고 있잖아. 노트북을 사는 바람에 저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10년을 쓰던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지금 그 헬스장비로 지금 노트북을 샀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기자다 보니까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고요. 노트북, 새 거 노트북. 한 100만 원 중반대 돈 많이 썼어요. 아니 100만 초반대. 초반대. 하여튼 돈 많이 썼습니다. 이거 노트펜? 아니요. 아니. 그렇게까지 못 사고 네. 그 정도 12개월. 그렇게 하려면 보증금을 빼야 돼가지고. 하여튼 뭐 프로 정신. 왜냐면 기사를 써야 되니까 바로 그냥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12개월 할부로. 네. 뭐 그런 사연들도 있었고, 네. 여튼 댓글로 통해서 저희 응원도 해주시고 방송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악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요즘 좀 힘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거 다 읽고 있으니까 저희가 좋은 방송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저희가 아직 뭐 있습니다. 자리를 잡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판 댓글도 좀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 부분까지도 조금 욕만 쓰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욕만 안 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되게 3명 다 감수성이 네, 되게 마음도 좀 여려요. 여리고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오케이 으쌰 네네. 특집 으쌰은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일이죠? 네. 네, 오늘 4월 2일입니다. 뭐 다른 소식 없나요? 일단은 거의 이제 특정 지역 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쪽 팀으로 조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고요. 거기까지 다만- 나왔잖아요. 네, 보도에. 다만 이제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이거 들어오기 전에 저기 종혜 누나와 감독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나눴었어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조금 확정된 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낙내. 네, 그 기사의 기자 이름 최기창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민한 문제라.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네, 물론 네, 네. 이제 상황이 또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감독 선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좀 나오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루트였는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뭐 감독 선임 문제나 뭐 선수 이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터트려지면서 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9번째 구단에 대해서 혹은 한 8번째 구단이었나요? 그때 농협에서 이제 야구단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조금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좀 알려지게 되면서 틀어졌던 경험들이 좀 다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또 여자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것들. 그렇죠. 네, 여자 제가 농구 좀 여자 농구가 아직 파이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은 조금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뒤에 밝힐 수 있을 때 우리 최기찬 기자가 또 잘 파거든요. 네, 사람들 괴롭게 해가지고 뭐 정보 잘 얻어내고 악랄한 기자입니다. 네, 그 뒷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 어떤 구단에서 오늘 밥을 먹자고 했었는데 네, 지금 다들 밥을 먹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포기하고 지금 꽃농을 녹음하러 왔답니다, 여러분. 괜찮아. 롯데마트 소고기 50% 할인이잖아. 오늘 그거 지금 사러 가야 돼. 저 다 네. 먹었거든요, 어제. 알겠습니다. 저희 뭐 또 제보를 받고 있는데 선수 어디서 봤다. 제가 제보를 할게요. 제가 봤어요, 제가. 네네. 저 중계 가가지고 핸드볼 중계 갔는데 박하나 선수가 오셨어요. 아마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봤어요. 봤죠. 박하나 선수를 와가지고 제가 이거 하잖아요. 꽃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에 뽕이 뽕 빡 들어갔네 들어가서 또. 아유. 네. 가서 인사를 했죠. 싫어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우리 그냥 되게 팬인 유명한 알았어. 줄 알았지 나는. 형이? 최기찬 기자 팔면은 뭔가 될 줄 알았지. 저 이름 팔았어요? 네, 진짜요? 네. 내 이름은 잘 모를 걸? 꽃농하고 있. 그 어쩐지 별로 이름은 잘 표정이 안 모를 걸. 좋아가지고. 얼굴은 알 텐데 네. 이름은 잘 뭐 선수들이 기자 이름까지 알기는 쉽지 않아서. 네. 아니 제 이름을 팔았어야죠. 그렇지. 아 실수했네. 실수했네. 어쩐지. 줄을 잘못 잡았네. 네. 종혜 누나랑 친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혹시나 박하나 선수나 들으신다면 네 다음엔 좀 아는 척 좀 해주시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보 보내주시면 돼요. 네, 박하나 선수가 역시 선수들이 핸드볼도 공을 던져주는데 공 잘 잡더라고요 한 번에. 네, 역시 선수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못 알아보셨다는 제보 자체 제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는 은퇴 선수들을 불러달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 맞아요. 네네. 어떤 선수를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지 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섭외를. 은퇴 선수 섭외 담당이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최기창이 못하는 기자님 못하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네. 은퇴 선수분들은 또 생업들도 있으시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오히려 조금 이제 같이 좀 뛰었던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뭐 저기 뭐 박찬수 선생님이나 네. 박신자 선생님까지 올라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로 가야죠. 아, 그 다큐멘터리로 가야 되니까. 네, 다큐멘터리로 가야 돼가지고 저희가 여튼 열심히 그런 것도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뭐 어때요? 저희가 한번 물어는 보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미리 또 한 명이 예고는 돼 있어요. 한 분이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네, 예고는 아직 돼 있어요. 구단의 얘기가 안 된 상황이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미 우리 종혜 누님께서 다 섭외가 끝났습니다. 네, 안 오면 너 피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힌트를 좀 하나 드릴까요? 드려도 돼요? 드리면 안 되나? 아, 그건 스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여자 농구 선수입니다. 이게 힌트죠. 현역 선수고요. 아 현역이에요. 현역 선수예요. 예. 현역 선수입니다. 현역이라는 거. 요거 얘기 안 했으면 현역입니다. 너 그냥 뭐라 하려고 현역입니다. 그랬어. 현역 선수입니다. 네, 현역입니다. 이 정도. 요 정도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하자. 뭘? 플레이오프, 챔프전, 봄 농구를 한 봄 농구를 한 세 팀 중에 한 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설레발인가? 뭐 어때? 안 되면 드러내지 뭐. 예. 하여튼 저희가 유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일정이 조금씩 좀 어긋나요. 2주, 4주에 저희가 올리고 싶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올리고요. 또 2주 쉬었다 올리고 예정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올리는 걸 목표로 좀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좀 뭐 시즌 마무리 단계이기도 하고 선수 섭외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좀 틀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다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최대한 열심히는 하고 있거든요. 전문 방송인이 아니어서. 저는 하고 전문인데. 아, 형 전문 네, 방송인. 전문인데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아니니까. 저도 생업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네, 다행히 이번에 중계가 취소돼서. 네. 대학 농구가 좀 취소가 돼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까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어제 연세대가 졌는데 경희대한테. 자, 다른 얘기하죠. 예, 연홍이니까. 네. 자, 우리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안 물어봐 주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이건 필요 없으니까.
네, 넘어가죠. 여러분은 지금 꽃보다 연어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뭐죠, 누나? 플레이오프하고 챔프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모든 기사와 그렇죠. 모든 뭐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다 보셨고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끼리 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나름 최기찬 기자가 항상 마이크 꺼졌을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만큼 여자 농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 아, 제가 언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나요? 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요. 다만 30년 뒤에는 좀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새 시대를 열. 새 시대를 열. 25년. 그렇죠. 네. 그때 멤버 원하시는 분들은 출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만 또 저희 식대로 또 풀어보기도 하고 또 현역으로 뛰셨던 우리 종혜 누나가 보는 눈도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기창 더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챔프전에서 맞붙었던 이제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이 공교롭게도 제가 비시즌에 훈련을 했던 팀이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아, 역시 훈련을 같이 했던 팀들이 챔프전에 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신한은행 어떻게 할 거야?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이제 조금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뭐 세 팀 중에 두 팀이 챔프전에 갔다는 거는 굉장히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좋고 좀 협조를 구할 때도 좀 편하지 않을까 앞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단들이나 선수들이 약간 이렇게 뭐 행운의 아이콘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엮여서 일을 같이 하면서 좋은 느낌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합 전에 뭐 양말을 뭐 어떤 걸 신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좋죠. 네. 자랑 하나 해도 돼요? 해봐요. 그 이번 시즌에 제가 삼성생명이랑 훈련 체험을 할 때 그 이제 다리에 이제 뭘 묶고 피벗하는 훈련들이 있었는데 그게 홀수다 보니까 김한별 선수랑 제가 파트너가 됐거든요. 근데 그 김한별 선수랑 그때 조금 안면을 좀 익히고 이번 시즌 중에 제가 가끔씩 인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경기 전에 아는 척하면서 막 친한 척하는 건 되게 좀 민폐인데 한 번 되게 제가 시즌 중반에 너무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왜? 모르겠어요. 그날 촉이 좋았나? 그날 딱 인사를 하고 나서 김한별 선수가 트리플 더블을 했어요. 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들어갔는데 1차전을 삼성생명이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전에서 이제 이기기 전에 제가 김한별 선수한테 가서 또 인사를 했더니 2차전을 이겼어요. 그리고 3차전에 한 번 또 했는데 또 이겼어요. 근데 이제 챔프전에는 인사를 못했거든요. 좀 시간도 없고 좀 쓸 양이 많아가지고 인사를 못했더니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좀 아쉽게 됐는데. 인사 못한 이유가 그거야? 일부러 안 한 거 아니고? 아니요. 바빴어요. 근데 기사 쓸 양이 많아서 네. 어쨌든 현장을 좀 큰 경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못했는데 좀 그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대신 뭐 그러면서 선물 하나 받았다고. 챔프전 끝나고 김한별 선수 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끝나고 농구화를 쓴다는 농구화를 그냥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동을 먹고 냄새 먹었습니다. 엄청 나겠는데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비염이라서 냄새 잘 못 맡거든요. 축복이네요. 네. 근데 선수들이 그렇게 저는 준다고 자랑했을 때 질투도 났지만 그냥 우리 같이 녹음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하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도 잘하고 다녔구나. 선수들이 이 친구를 인정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선수들이 시즌 끝나면 이제 농구화를 바꾸거나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유니폼 이런 거보다는 사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느꼈을 때 느끼는 농구화의 어떤 무게감이 좀 있어서 집에 잘 모셔둘 생각입니다. 네. 요새 NBA에서도 선수들이 그렇게 운동화를 벗어서 이렇게 팬한테 네네. 주더라고요. 네. 봤구나. 한별 선수가. 역시 박한별 선수가 봤구나. 김한별이에요. 박한별 아니야? 김한별. 박한별은 요새 버닝썬 때문에 핫한 분이고. 헷갈렸어. 어쨌든 뭐 우리 한별 선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들으시지 않겠지만. 근데 멋있네요. 선수들이.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 느낌 멋있고. 누나도 혹시 뭐 그렇게 뭐 팬한테 선물한 적이나 뭐 이렇게 징크스나 좋은 뭐 그런 거 혹시 없었어요? 뭐
팬티를 뒤집어서 입고 뛰었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이겼을 때 입었던 이제 안에 입는 것들을 이제 이겼을 때 입은 거를 꼭 챙겨놔요. 그래서 꼭 시합 때 그거를 챙겨서 입는 편이고. 세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당연히 하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겼을 때 입었던 것들을 많이 챙겨놓고 입는 편이에요. 양말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농구는 실내고 또 접촉이 있는 스포츠라 그래도 세탁은 하는구나. 야구는 네. 제가 듣기로는 안 빨고 더러워. 질 때까지 연승을 막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시합 끝나고 유니폼에 사인해서 팬한테 주고 그런 거는 해봤어요. 아, 그쵸. 그 팬한테 사인해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저는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기회에. 기분이요? 네. 내 유니폼 하나 그냥 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런 거보다도 나를 좀 좋아해주고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그런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시고, 네. 물론 그걸 바라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진심을 좀 전달해주시면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합니다. 네,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네네. 또 이번 챔프전 봄농구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네. 다 보셨죠? 뭐 사실 뭐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다고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네. 경기 하나하나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1차전하고 3차전 다 가서 봤거든요. 챔프전이요? 네네. 가서 봤는데 열기도 대단하고 이렇게 관중이 많았었나 할 정도로 정말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챔프전에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었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1, 3차전이 청주에서 1, 2차전이 청주. 네, 1, 2차전. 안 본 티가 난다. 경기 안 본 티가 난다. 제가 마지막 3차전 봤고요. 예, 플레이오프 좀 봤는데 중계가 겹쳐가지고 열기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특히 청주의 열기는 너무나 뜨거워서 이번에도 만원 관중, 노란색 물결이 10,000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노란색으로 좀 많이 채웠죠. 원정 좌석도 사실은 3블럭 정도를 KB스타즈가 3차전에서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좀 관중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KB스타즈가 우승을 했잖아요. 첫 우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통합 우승. 통합 우승 첫 번째. 저는 어렸을 때 느낌 농구대잔치 시절에도 국민은행이 강팀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승한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때 실업농구 때는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어릴 때지만 그때 당시에 실업팀들이 강세인 상황에서 금융팀이 좀 국민은행 당시 국민은행 팀이 좀 유일하게 보면 좀 잘했던 팀으로 좀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감독님 아직도 기억나요. 그 김태환 감독님? 네네. 네, 아직도 키 조금 하시고.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KB스타즈가 WKBL 시즌이 시작된 이래 첫 통합 우승. 그렇죠. 네.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06년에 저희가 챔프전 우승했었거든요. 그때 정규리그 우승. 네, 정규리그 우승을 KB가 했었는데 아쉽게 이제 저희한테 뺏기는 바람에 깔때기. 네, 오늘도 깔때기는 계속됩니다. 네, 제가 국가대표 선수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 깔때기가 생활화돼 있고 자부심들을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누나도 역시 깔때기의 여왕. 네. 컨셉을 이제 그걸로 잡아야 되겠어요, 저는. 컨셉이 아니라 진심이죠. 예. 근데 그 우승이 그렇게 기쁨이 컸는데 오열하거나 그 정도면 울고 불고 난리 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조금 그 1, 2차전을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맞이한 3차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선수들도 이렇게 막 급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되게 많이 좋아했고요. 뭐 눈물까지 흘리진 않았지만 선수들 표정에서 좀 굉장히 좀 느낄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누나께서는? 우승도 많이 해보셨고 그 감정들을 보시면서 선수들을 보시면서. 저도 우승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는 2006년에 저희가 챔프전 우승했을 때 그때는 5차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극적으로 우승한 경험이 많아서 좀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때는
네 팀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죠. 1-4 붙고 네, 2-3 네. 이렇게 붙어서 그래서 사실 평등한 상황에선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렀다면 네. 지금은 이제 챔프전을 직행을 정규리그 우승팀이 바로 하기 때문에 네, 네.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조금 경기를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작년 시즌에도 KB스타즈가 그때는 2위에서 챔프전 올라가서 뭐 배구로 말하면 셧아웃, 축구로 말하면 클린시트 3대0으로 그렇죠. 졌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KB스타즈가 이번에 우승한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 얘기가 우리 또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KB스타즈가 그동안 뭐 구단의 노력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청주에 좀 정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굉장히 상당했고요. 그리고 뭐 숙소를 좀 따로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투자를 아끼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아마 멘탈 트레이닝 코치가 있는 팀이 아마 KB스타즈가 네, 유일할 거예요. 6개 구단 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금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네, 네. 멘탈 트레이너도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은 많이 중요해졌죠. 네, 네. 그쪽 공부도 하고 계시고 준비도 네, 하고 네. 계시고.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멘탈이 좀 옛날보다는 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멘탈 코치가 있으면 어디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왜냐면 선수들이 자존심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은 이렇게 한 번쯤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의 그런 속이 좀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경기할 때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상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수들 각각에 맞는 어쨌든 뭐 루틴을 만든다든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좀 하시다 보니까 어쨌든 좀 선수들이 스스로 조금 뭔가 스스로를 좀 믿을 수 있고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그렇게 좀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세심하게 팀 전체를 또 이끌어갔던 KB스타즈. 그렇죠. 거기에 팬들이랑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때도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팬들을 향한 팬 프렌들리 정책이 상당히 좋았던 KB스타즈. 그렇죠. 뭐 챔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방송에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승 세레머니 할 때 팬들이 다 내려왔었어요. 네네. 팬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했었는데 사실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야구나 이런 종목에서 뭐 관중들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많이 없거든요. 뭐 유럽 축구에서나 가끔씩 보는 장면들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 팬들하고도 좀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괜찮게 생각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구단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 농구뿐만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 통틀어서도 팬 프렌들리를 손 꼽을 수 있는 구단이죠. KB스타즈가. 네, 네. 저도 1차전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선수 소개하고 이럴 때도 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해주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외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또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 뭐 경기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박지수의 위력을 챔프전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박지수 선수가 아무래도 전술적인 활용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지 면에서 나타나는 것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좀 차이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렇죠. 박지수. 근데 박지수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 뭐 또 다른 KB스타즈의 이번 우승 원동력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손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국내 선수를 뽑자고 하면 저는 강하정 선수를 뽑고 싶거든요. 네. 어려울 때 이렇게 고참 선수가 3점 슛이나 이렇게 중요한 때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좀 힘들어할 때 그런 고참 선수들이 한 방씩 해주는 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분위기도 네. 살리고. 네. 염민아 선수가 죄송합니다. 강하정 선수가 네네. 그런 리더의 역할을 네네. 또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다면 기찬 기자가 보시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염윤아 선수. 그러니까 이제 염윤아 선수가 네. 공격적인 면도 공격적인 면이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컸어요. 특히나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스타즈가 이제 스위치 디펜스를 좀 쓰면서 결국에는 미스매치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염윤아 선수가 이제
배혜윤 선수를 진짜 잘 막았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구멍이 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좀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상징하는 바가 크지 않았나라서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윤아 선수. 염윤아 선수도 뭐. 근데 저는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다 봤는데 누구 하나 구멍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하나의 또 강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누구 하나 구멍이 없다는 거는 네네. 선수들이 뛰어난 걸까요? 아니면은 감독의 지도력이 있을까요? 그게 안덕수 감독에 대한 얘기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선수빨이다. 너무 훅 들어오는데. 전 몰라요 누군지.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빨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다른 팀에 갔을 때 이 팀을 갑자기 전력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박지수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에 맞게 좀 잘 꿰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좀 어쨌든 좀 뭐 여자 팀이긴 합니다만 약간 뭐 형님 리더십 같은 것도 좀 있으신 분이셔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잘 맞았던 것이. 그리고 사실 구단에서 예를 들면 멘털 트레이닝이라든지 체력 트레이너도 일본인 코치가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맡길 때 사실은 감독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좀 동의를 하고 자기가 그쪽 분야에서는 조금 전문가가 아니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맡기는 사실 그런 결단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를 사실은 다 이제 뭐랄까 다 손에 쥐려고 하는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통 크게 좀 양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인정을 할 건 인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박자가 되게 잘 잘 맞은 맞았어요. 거죠. 아. 그러니까 선수, 이제 코칭, 그다음에 이 프론트까지 삼박자가 되게 잘 맞았어요. 조화가 되게 잘 맞았기 때문에 이게 우승이라는 이게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었네요. 네네. 시즌 전에 준비도 좀 남달랐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시즌 전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좀 했던 것이 어쨌든 효과를 보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일본 선수들도 와서 같이 훈련했다는 이제 얘기도 일본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왔는 건 이제 챔프전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선수 4명이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코치 2명과 해서 이제 코치 이제 진경석 코치랑 이영애 코치까지 해서 6명으로 해서 뭐 이게 권투로 얘기하면 스파링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좀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챔프전 하는 동안 시간이 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규리가 끝나고 챔프전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좀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빠른 선수들을 좀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뭐 자세하게 좀 알지는 못하는데 일본 선수들이랑 같이 훈련을 좀 했다라고 얘기가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또 하실 얘기 없으세요? KB 스타즈에 대해서 밖에서 보시면서. 저요? 네. 그냥 저는 보면서 1차전에 가서 보면서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게임 뛰면서 즐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응도 팬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제가 선수 때는 이런 거를 왜 느끼지 못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팬들이 있었을 텐데. 네,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이제 가서 체육관에 가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뛸 때의 느낌이랑 또 가서 보는 느낌이랑 와 지금 선수들은 굉장히 좋겠다 막 이렇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을 선수들이 또 즐기면서 그것에 힘입어서 또 플레이를 하는 것도 보셨구나.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은퇴한 선수 눈에 또 보이는군요. 예.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진지한 얘기. 우리 좀 전문성이 좀 드러났잖아. 네. 네. 근데 팀마다 그런 선수들이 한 명씩 꼭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네.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아닐 것 같아요. 네. 근데 누나 때 누구였냐고요? 그런 괜찮아요. 뭐 다 은퇴하셨는데. 안 돼요. 중간 나이대가 많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 메이커는? 중간이요? 아니요. 좀 어린 선수들이 많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조금 베테랑인 선수들은 이제 노는 게 좀 틀리죠. 따로 놀죠. 네, 그렇죠. 분위기 메이커 막내 중에서 한번 찾아봐요. 누나가 나이가 있을 때 어린애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의 네티즌 수사대에 추억에 맡기겠습니다. 이 또 그 회식 때 또 재밌는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좀 회식 때 어떻게 노르셨어요, 누나는? 우승하셨을 때. 저희는 우승하면은 그때는 나이트가 남았다. 우리 네. 그 남편분께서 알고 계시나요? 그건 회식으로 간 거니까. 네. 회식으로 간 거니까. 회식으로 일로 간 간 거니까.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노셨어요? 그냥 춤추고 놀았는데요. 춤추고 노셨어요. 근데 확실히 선수들이 유연하잖아요. 안 그런 선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유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춤을 잘 추더라고요. 잘 추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이 또 못 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잘 추셨던 분은 누구예요? 말해도 되나? 궁금해서. 이니셜로. 이니셜로. 저희도 궁금해서. 이니셜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긴 해. P? 이거 말하면 안 돼요. P. 네, P. 네. 네. 이종의 누나와 친한 P.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바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댓글에 남기실 것 같아. 네. 네. 여기까지 제 피드백 안 해드립니다. 네. H 선수도 있었고. 뭐. 네. H.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확하게 P야. 이렇게 왜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세요? H 선수도 있었는데 네. P야. 무조건 P야. 이건 무조건 P야. 네. 회식 네. 갔다 오고. 나중에 한번 부르죠. 누구? 잘 노셨던 PC. PC. PC 하면 재밌겠다. 네. 그때 우리 음악도 준비하고 카메라도 준비해서 그때 느낌으로.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맞다면 흥이 좀 넘치시긴 하세요. 이제 평상시에 보면. 여기까지. 오늘 네. 우리가 좀 뭔가 감질나게 살짝 던지는 게 맞네.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뭐 KB스타즈는 이 정도 하면 돼. 하나만 더. 내년에도 KB스타즈는 절대 강자로 군림할까요? 그 전에 신한은행 왕조가 있었고 우리은행 왕조가 있었고 KB도 왕조를 만들까? 일단은 그 앞에 보여줬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보다는 약간 좀 힘이 센 느낌은 좀 덜 하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시즌 운영이 거의 선수들 6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KB스타즈도 7번째 선수, 8번째 선수를 좀 키워내야 되는 숙제가 있고, 특히 뭐 강하정 선수가 있지만 슈터 자리가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 슈터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볼이 결국엔 아웃사이드에서 좀 찬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거의 그 자리에 지금 김민정, 뭐 강하정, 심성영 이 세 선수가 좀 뛰고는 있는데 사실 좀 기복이 다들 있다 보니까 결국에 한두 선수가 더 있다고 하면 뭐 누가 안 타졌을 때 다른 선수가 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 조금 뭐 연패 빠지고 했을 때도 이렇게 보면 뭐 강하정 선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슈팅이 좀 부진하다든지 해서 좀 오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 좀 7번째 선수, 8번째 선수를 좀 키워내는 게 지금 KB스타즈의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나가 느끼시기에는 그 전에 왕조들을 더 가까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기찬 기자는 연수가 누나보다 훨씬 짧으니까. 네네. 어떤 느낌이실까요? KB스타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어떤 용병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또 틀려질 것 같고 변수가 생길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이제 3점슛 슈터나 그리고 가드를 지금 이제 심선영 선수가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백업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선수층이 좀 더 두꺼워졌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통된 의견이시네요. 네네. 네. 그 전에 왕조들은 그랬으니까. 네네. 선수층들이. 사실 특히나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백업 선수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김단미 선수가 그 당시에 백업을 볼 정도로 굉장히 선수층이 굉장히 두터웠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까지 좀 흔히 말하는 왕조로 가려면 일단은 이제 KB스타즈도 백업 선수들이 조금 기량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네.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시즌 더 봐야지 좀 더 알 것 네, 같네요. 네. 네. 이렇게 KB스타즈의 정말 첫 통합 우승으로 마무리됐고, 이 삼성생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시즌 전에 제가 느끼기엔 전 농알못이니까 삼성생명의 위치를 3, 4, 5위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5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팀이었는데 어느 순간 강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3위를 차지를 딱 하면서 그리고 우리은행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역할까지. 일단 삼성생명이 지난 시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시즌은 이제 엘리사 토마스라고 하는 그 되게 좋은 외국인 선수와 그냥 뭐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국내 선수들 몇 명이 이제 끌어가는 팀. 특히나 사실 국내 선수의 힘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외국인 선수가 한 선수가 그냥 끌고 가는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자꾸 했는데도 사실은 성적이 어쨌든 챔프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나 어쨌든 좀 비중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국내 선수의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쿼터에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 그렇죠. 않았나. 네. 네. 그리고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한별 선수랑 또 박하나 선수 그리고 배혜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되게 이렇게 단단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 들어요. 특히 플레이오프 때 더 강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플레이오프 네네. 경기를 보면서 정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보셨잖아요. 네네. 잘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반체전 계속 당하면서 네네.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2차전은 힘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걸 이겨냈던 네네. 삼성생명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심판 판정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삼성생명 쪽에는 좀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쩌다라고 말씀을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피해를 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즌 전체 아니면은 시즌 내내 특히나 좀 봄농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러블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리즈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한 경기가 아마 2차전인가 1차전 챔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유투를 얻은 자유투 개수가 3개밖에 안 됐어요. 자유투 시도가. 그런 반대적으로 KB스타즈가 정말 완벽한 수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완벽한 수비였나 아니면 보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은 좀 있겠죠. 네. 갑자기 미소를 짓는 이유는 또 고소당하겠네. WKB는 저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또 최기찬 기자가 고소당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뭐 그때 가면 뭐 저희가 뭐 모른 척 하지 뭐 고소당하면 뭐 요새 개인적인 사건이니까 승리도 다 모른 척하더만 사람들. 승리 정준영 네. 다 모른 척하더만 사람들. 알겠습니다. 여자농구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해줘. 재미없을 때마다. 알겠어요.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전 졌는데 그렇게 승리했던 힘을 삼성생명이 보여줬는데 이 삼성생명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종혜 누나. 네네. 네, 선수들이 그렇게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제가 아는 모 형님은 삼성생명이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삼성생명을 응원했는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은행이 우세했거든요. 2승 5패였나요? 시즌 전적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게임을 보면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게임에서 뭔가 느껴지는 네네. 아우라. 힘이 이렇게 예전에는 후반에 가면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면서 좀 힘든 게임을 했었는데 뒤로 가면서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팀이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네. 네. 그게 아마 우리 저번에 2회 때도 언급을 했었던 밸런스 트레이닝? 네네. 뭐 그거에 대한 효과를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 최기찬 기자 아닙니까?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아까 KB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어떤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올 시즌에 삼성생명의 어떤 비시즌 준비 과정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 이제 밸런스 트레이닝인데 밸런스 트레이닝을 2달 반 정도. 그러니까 제가 훈련 체험했던 거 보시면 유튜브 검색해 거기에 주시고요. 그 부분이 이제 밸런스 트레이닝인데 다른 팀도 갈 수 있도록. 그 사실은 삼성생명이 그 임금배 감독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코트를 벗어나는 훈련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올 시즌에는 코트를 벗어나서 훈련도 꽤 했었거든요. 코트를 벗어난 훈련이라면 어떤 게 뭐 있어요? 산을 뛰거나 트랙을 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방법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밸런스 트레이닝이었고 이제 김익겸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2달 반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 트레이닝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밸런스가 다들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선수들도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몸이 좋아진 게 느낀다라고 할 정도로 선수들도 효과를 봤었고 특히나 이번 시즌에 뭐 김한별 선수나 박하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특히 김한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무릎에 어떤 고질적인 통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했던 선수인데 사실은 좀 그렇게 뭐 본인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표팀 나갔다 오면서 경기 감각을 잃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 그 대표팀 같은 선수는 2달 반이 아닌 2달 정도 훈련을 했는데 그 2달 훈련을 하면서 좀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김한별 선수도 그렇고 박하나 선수도 사실 시즌 내내 몸 상태 안 좋다 했는데도 오히려 좀 더 지난 시즌보다 좀 기록적인 면이나 활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확실히 밸런스 트레이닝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단 내부 평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전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엄청 중요하죠. 시즌 네. 시즌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즌 전에 이렇게 부상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선수들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서 밸런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선수들의 부상이나 이런 데를 다 이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육을 이제 잡아주고 개인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는 게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선수 시절 때도 뭐 그 두 가지 패턴의 훈련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단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던 것, 그 다음에 개개인적으로 했던 것. 네, 당연히 개개인적으로. 네, 저희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는 뭐 비시즌이나 시즌 때나 다 똑같이 이렇게 거의 했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이렇게 몸을 만들었고 또 이제 부상 있는 선수들은 좀 더 일찍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나와서 이제 근육들 잡아주고 네. 이런 트레이닝들을 개인적으로 또 하고 또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거의 종합판이 이번에 삼성에서 했었던 밸런스 트레이닝이 좀 많이 녹아 있었다 거기에. 그렇죠. 디테일하게. 이제 김익겸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 좀 특화된 트레이너이시기도 하고요. 네. 뭐 선수들이 김익겸 선생님한테 이제 김익겸 선생님한테 가지는 어떤 신뢰감 같은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농구 쪽에서 오래 계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좀 농구에서 쓰는 근육들 그리고 농구에 필요한 근육들도 중요하지만 그 쓰지 않은 근육들도 이렇게 좀 잘 맞춰서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 하루밖에 체험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 하고 나서 온몸이 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뭘 해도 넌 아프잖아. 운동 안 근데 하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 뭐 팔 안쪽에 뭐 어디 뭐 이쪽까지도 너무 아파서 그 다음에 취재 갔을 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자극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요, 운동 선수들이 뭐 농구 선수면은 오른손잡이면 좀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 덜 쓰고 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힘들 때 그런 게 무너지거든요. 네. 진짜 딱 설명이 역시. 그 부상도 많이 없었잖아요 이번 시즌. 네, 지난 네. 시즌 뭐 이제 농구 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삼성생명과 이번 시즌 삼성생명의 어떤 부상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부상의 회복 정도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웨이트 같은 경우는 큰 근육을 잡아주지만 밸런스 운동 같은 경우는 장 근육들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잘 맞아야지 큰 근육, 작은 근육들이 잘 맞아줘야 이렇게 부상이 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누나가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정리가 좀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정말 대단했던 삼성생명의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가 정말 교체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티아나 킨스를 뽑았다가 네. 이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아이샤 서덜랜드. 현장에서는 서울랜드로 부르는데 아이샤 서덜랜드를 데리고 왔다가 거기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카리스마 펜을 데리고 왔다가 카리스마 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티아나 킨스를 데려왔는데 사실 티아나 킨스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잘 팀을 이끌었다. 삼성생명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 우리 상황에서 그렇게 자주 바뀌었다는 것, 물론 뭐 시즌 초반에 자주 바뀐 것도 있지만 팀이 이끌어갈 때 되게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든데 그래도 이제 국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가 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용병의 비중이 커지는데 국내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또 돌아가는군요. 다시 국내 선수들의 힘. 네, 그렇게 돌아가고 어린 선수들도 많이 컸어요. 삼성생명이.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렇죠. 어쨌든 베테랑 선수들이 사실 리빌딩이라고 하는 게 어린 선수들만 무조건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도 경험치를 먹어야 되고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긴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먹는 경험치와 진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이 먹는 경험치 양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예빈이라든지 그리고 이주연, 양인영 이런 선수들이 좀 주기적으로 출장을 하면서 좀 언니들과 함께 또 호흡도 하고 하면서 좀 경기 출장을 얻었던 것이 굉장히 큰 수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 힘들이 잘 발휘가 되면 삼성생명은 이제는 뭐 5등까지 내려가도 이상한 팀이 아니라 이제 뭐 계속 위협할 수 있는 왕조를 그렇죠. 네,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웃긴 얘기지만은 김한별 선수한테 1차전에 챔프전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언니 있을 때 좀 그렇게 잘하지.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랬는데 언니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착하네요. 네, 되게 착하고 이제 좀 겸손해요. 아, 네.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글쎄요. 겸손하군요. 네. 근데 그 팬들은 이제 대부분 코트 위에서 화면 나오는 장면만 보시잖아요.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장면을 보시는데 그런 원래 이미지가 많아요. 이제 좀 승부욕이 좀 강한 선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외에서는 사실은 뭐 그런 문제는 많이 없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서 이제 게임장에 가면은 심판들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그리고 인상도 제가 게임장에 들어가면 웃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팬들이 저한테 말 시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박한별, 김한별 선수 왜 그래 오늘? 버닝썬. 강남이죠. 우리 강남에서 녹음하잖아. 네. 그래서 김한별 선수도 약간 그런 게 화면에 비춰지는 거는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표정에 또 약간 아메리칸 스웩이 좀 있어서. 네네. 근데 굉장히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리고 말도 조곤조곤하고 네, 되게 착해요. 네. 그쵸. 신발도 주고. 저도 신발도 주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대표팀에서도 리더급의 선수니까. 네. 하여튼 뭐 잘해서 지금이라도 잘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후배가. 네. 네, 이렇게 삼성생명의 이번에 또 센세이션 해자 구단이란 말은 뭐야? 간단하게. 삼성생명이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 제가 한 얘기인데. 네가 삼성생명이 이제 좀 트레이드를 좀 잘 해요. 트레이드를 잘 하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계리 선수를 이제 보낸 거죠. 강계리 선수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이미 탈퇴한 선수가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삼성생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얻은 건데 어쨌든 좀 사실은 당장 선수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실 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박다정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좀 우리은행으로 이적을 또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 대가 없이 그냥 보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삼성생명도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삼성생명이 이렇게 선수를 보내고 트레이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빌딩을 해요. 그 선수단 구조를 맞추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지션의 선수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잘 보시면 그 포지션별로 베테랑 선수가 있고요, 중간 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맞춰 선수단 구성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나 이런 뭐 선수를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사실 좀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러니까 사실 구단 운영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저희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었죠. 왜냐면 이렇게 딱 가드, 포드, 센터 이렇게 딱 어쨌든 베테랑 선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때는 주전 선수가 다 국대였어. 그죠. 뭐 삼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상일 감독님 말을 표현을
빌리자면 당시 삼성은행 코치 삼성생명 코치셨던 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뭐 우리은행 3광 했었는데 그거는 점 100이고 그 내가 데리고 있었던 그 친구들은 한 판당 10,000원짜리였다. 그냥 패턴 딱 지시했을 때 뭔가 막힌다고 생각하면 선수들이 알아서 타다다닥 풀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만짜리 선수들이 누구죠? 그때 이제 박정은, 네. 이미선, 변현아, 이종혜. 그쵸.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웨이브 네. 이종혜. 그중에 왜 저를 제일 마지막으로 부르죠? 센터잖아요. 주인공이니까. 센터잖아요. 5번이라서 원래 센터는 원래 가장 마지막에. 은근히 깔때기 들이대고 싶으셔. 당황했어. 그러니까 잘 넘어갔어. 야, 티 별로 안 났죠? 센스 있었어.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봄농구 정리니까 봄농구 올라간 팀들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7년 연속 통합 우승이 좌절됐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TV 보니까 우승팀보다 거의 뭐 거기는 오열 수준이시던데요. 감독님 막 울고 네. 그 이명희 선수 막 울고 울음바다였다고. 제가 인터뷰실 그 장면을 이제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 들어오셔서 기록지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좀 반성가 아닌 반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중간에 하셨냐면 저 이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 말이 이제 항상 우리은행 우승 힘들다고 해도 우승을 하니까 팬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제 양치기 중년이죠. 양치기 중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제 우승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더 이상 양치기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명희 선수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팍 쏟으셨어요. 누가 뭐 건든 게 아니고 울린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좀 그런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다들 좀 약간 무겁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저 눈물의 의미가 뭔지 다 들어가 인터뷰실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팀 성적이 이번에 사실 3위면 팀 성적이 3위도 아니죠. 정규리그는 2위였으니까 팀 성적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명희 선수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 울었던 게 우리가 져서 울었던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명희 선수에 대한 좀 미안함 같은 것도 좀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막 뭐라고 하고 해도 잘 따라왔다. 그런 것들이 좀 나이 많은 선수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제 모부는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러게 왜 안 울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됐지. 와도 나중에 후회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좀 그 부분에 대한 눈물이 좀 있었고 사실은 뭐 그날 이제 유성훈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이긴 팀 들어왔던 선수가 박하나 선수랑 김한별 선수가 들어왔는데 박하나 선수도 엄청 울었어요. 박하나 선수가? 네, 박하나 선수가 이제 이명희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지면서 이명희 선수가 사실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경기가 된 건데 박하나 선수가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또 어쨌든 경기가 끝났으니까 그럼 지지 왜 이겨가지고 근데 또 승부는 또 냉정한 거잖아요. 당연히 붙어야 될 상대니까 그건 네. 하되 좀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사실 신세계 시절에 같이 또 방 쓰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하나 선수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그때 방장이 이제 또 이명희 선수랑 같이 하면서 뭘 또 만들어 먹었다고 하던데 신세계 거기 예전에 그 숙소에서? 청운동 숙소에서 뭐 이것저것 감자 뭐 수제비인가 뭐 탈국수인가 뭔가를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같이 만들어서 먹고 했던 기억들이 난다고 하면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뭐 그렇구나. 그 위성훈 감독과 우리 박하나 선수의 눈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이라는 게 누구나 이제 마지막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들 갖는 생각이 좀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 성적이 우승하고 그만뒀으면 더 이제 기뻤을 텐데. 예. 그래도 아쉬움이 남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시즌에 정말 잘하다가 정말 잘하다가 네. 정말 잘하다가 이제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마지막 이제 한 3경기를 못 뛰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은퇴 저도 선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은퇴 선언 안 했어도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코트장에 내가
있으면서 은퇴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무리해서 이제 칭칭 감고 들어가긴 했어요. 플레이오프 때 들어가긴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저희가 결승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직도. 네. 근데 이명희 선수의 마음도 이해를 하겠네요. 네네. 또 더 그랬던 게 사실은 그 팀이 예를 들면 5, 6위를 전전하다가 그때 플레이오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네네. 우승만 하다가 어쨌든 3위를 이제 플레이오프 챔프전 자체를 못 올라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무거운 분위기도 좀 사실은 좀 있었죠. 그렇죠. 네네. 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아까 뭐 박하나 선수가 울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상대팀 선수가 박하나 선수를 울린 거잖아. 그 선수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이명희 선수의 존재감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입생 때 힘든 시절에 또 어쨌든 선배로서 또 박하나 선수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죠. 네, 뭐 승부는 네. 승부고 이제 네, 경기가 끝나서 네. 상황이었으니까. 언니가 한 경기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래서 기자석에서 누군가가 그 이명희 선수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박하나 선수가 펑펑 울어가지고 당황을 좀 했던 기억은 좀 있어요. 누가 울렸어? 왜 울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데 울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 수가 있었겠구나. 또 더 아시겠지만 미디어데이 때 박하나 선수가 네. 선전포고를 했었잖아요. 네. 같이 죽자고. 같이 네. 죽자 혼자 그랬는데 죽어, 혼자 이렇게. 죽어 이렇게 하는 좀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비하인드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묘하게 재밌었어요. 묘하게. 네. 그렇게 울어버려가지고 묘하게 뭔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냈던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명희 선수. 근데 체육관에서는 운동선수들이 되게 차가워 보이고 되게 무뚝뚝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여린 애들도 많고 그렇죠. 착하고. 근데 저도 선수분들이랑 많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은퇴하신 분들 누나도 거기서 만났는데 뵈면은 깔때기는 되게 잘 되시는데 그만큼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마음 씀씀이도 넓으시고 감성적이시고. 저는 우리은행 보면서 그 눈물이 제일 났고 한 가지 또 좀 우리가 전문적인 얘기도 좀 해줘야죠. 우리은행도 국내 선수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완전 강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용병이 조금 거기도 교체가 되면서 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네. 개인적으로 좀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일단은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면서 사실은 좀 경기를 소화를 하고 대회 2개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조금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좀 바닥이 된 상태에서 팀에 좀 복귀를 했고 그 상황이면 사실 외국인 선수가 힘있게 좀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외국인 선수가 사실 골밑 슛도 놓치고 그리고 트랜지션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미들슛에서 좀 많이 미들슛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가장 우리은행 큰 장점이 2대2 플레이가 잘 살아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사실 우리은행이 온전히 보면 김정은, 박혜진, 이명희 이 세 선수가 뭐 거의 네. 마지막까지 그냥 공격 제한 시간 24초라고 하면 뭐 22초, 23초에 던져서 들어간 슛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약간 이번 시즌은 조금 조직력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로 좀 끌어온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거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물론 팀적인 전술도 있지만 다른 시즌에 비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6시즌에 비해서는 좀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시즌보다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이 조금 그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국내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비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또 네. 특히 작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곧바로 네네네. 세계 선수권도 있었고 그러면서 선수들 여자 특히 농구 월드컵 여자 농구 월드컵 네네네. 죄송해요. 그게 그거지 뭐. 달라요. 월드컵인데 세계 선수권 따로 그건 있어요? 핸드볼이에요. 네. 아니 몰라요. 이름 바뀌었어요 월드컵으로. 미안해요. 여튼 그거에 대한 뭐 좀 얘기도 좀 해줄 게 없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조금 대표팀의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무리 이제 선수들이 조금 뭐랄까 좀 개인적으로 운동량을 가져간다고 해도 조금은 그 어떤 경기력이나 체력적인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선수들은 비시즌에 훈련이나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나라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생명이랑 사실 비교를 하면 그 전 시즌에 삼성생명은 일찌감치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집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우리은행은 이제 우승팀이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선수들한테 한 달 정도의 어떤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 동안에 이제 삼성 선수들은 조금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훈련을 한 상태에서 좀 들어갔던 거고 몸을 좀 끌어올리는 시기에 경기를 뛰기 위한 그런 어떤 몸 상태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엔 좀 그게 시즌 내내 좀 이번 시즌은 좀 새 선수들이 조금 그래도 최현실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좀 대표팀에 나갔다 오면서 좀 다들 어려워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기찬 기자와 대표팀의 악연은 계속됩니다.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운이나 뭐 때가 그렇게 또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그게 하고. 뭐 대표팀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물론 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으로 대표팀 입장에서는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그냥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맞게 몸을 올라올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맞지 않았고 좀 더군다나 우리은행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대표팀에 가다 보니까 가서도 주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선수들이 되게 주전을 많이 뛰었죠. 많이 그렇게 뛰어보면 많이 힘들죠. 그렇죠. 이제 체력 소모도 많은데 그 운동량까지 작았기 때문에 비시즌에 원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이게 후반전에 이런 체력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 기초 체력들이나 베이스를 다져야 될 시기에 게임 뛸 몸을 급하게 만들고 게임 뛰고 나서 또 시즌이 가니까 빨리 지치는 그렇죠. 그런 악순환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긴 좀 그렇고 가장 운이 안 좋았던 팀이 우리은행이었다. 우승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성 감독이 조금 시즌 전에 생각했던 구상들이 있어요. 좀 백업 선수들에 대한 어쨌든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이 선수들 백업 선수들도 사실은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으면서 좀 비시즌에 좀 같이 좀 훈련을 한 상태에서 뭐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돼서 좀 경기를 못 뛰고 하는 상황들도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주전 선수들한테 좀 과부하가 걸리게 된 시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사실 출장 시간은 이전보다는 좀 줄었을 거예요. 박혜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 출장 시간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결국에는 원인이 결국엔 대표팀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스케줄. 그렇죠. 네. 자, 우리은행 얘기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죠. 이명희 선수가 은퇴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박지현 선수도 있고 박지현 선수가 일단은 주전으로 나왔으니까 그 선수가 이명희 선수 자리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앞으로 이제 몇 년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반토막이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이명희 선수는 노련미로 했다고 하면은 패기로 이제 박지현 선수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노련미를 쌓기까지는 좀 시간이 내공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근데 워낙 개인기도 좋고 이제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은 이제 박지수 선수처럼 좀 잘할 수 있는 선수이지 않나. 재능은 충분히 있다. 너무 많죠. 네. 키도 크잖아요. 그렇죠. 80. 네. 80인데 뭐 인사이드 요원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에서 어느 포지션을 갖다 놔도 신장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센스도 있고. 센스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거기 이제 승희 여고가 딱 5명 갖고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박지현 선수가 거의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 최기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은행은 FA 2명 잡아야 되고요. 누구예요? 박혜진 선수랑 최은실 선수가 FA거든요. 최은실. 그래서 사실 뭐 박혜진 선수는 뭐 거의 3억 부르면 사실 못 나가기 때문에 뭐 3억 부른다고 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최은실 선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최은실 선수가 지금 팀 내에서 최장 신자를 맡고 있고 이 선수도 이제 180cm인데 생각보다 작네요, 우리은행이. 근데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적이 굉장히 계속 좋았기 때문에 좋은 순번의 어떤 유망주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뒀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박지현 선수를 얻게 된 거고요. 어쨌든 좀 최윤 선수가 좀 있어줘야 사실은 구색이 맞거든요. 박혜진, 이명희, 최현실 이 선수들이 좀 버텨주는 가운데 이제 그 한 자리 이제 뭐 박지현이라든지 뭐 박다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나윤정, 뭐 이선영, 김진희 이런 선수들이 좀 차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김정은 선수와 박혜진 선수 그리고 최현실 선수가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리고 김정은 선수가 몸 상태가 그렇게 많이 네. 좋지는 않아요. 김정은 선수랑 김정은 선수랑 최현실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우리은행이 내년도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용병만 잘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망해도 몇 년은 간다. 3년은 간다. 그쵸.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그쵸. 네. 신한은행 딱 2년 3년 간다. 그런 것처럼 우리은행은 한 번에 그렇게 무너지는 팀은 아니에요. 예. 네. 내년이 더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다음 이성호 시즌, 내년이 감독, 아니구나. 이성호 감독이 선수 조련에는 또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박지현 선수를 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좀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성호 감독님 되게 무섭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네. 오열하는 뭐 그 얘기도 듣고 보면서 되게 좀 인간적인 고뇌와 또 그런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나름 또 새로운 사람 별로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따뜻한 사람을 한 명 알게 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위성호 감독님이 어쨌든 좀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훈련 좀 빡세게 시키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엄한 이미지들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농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별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성호 감독님 별명이 따개예요. 선수 그 내부에서 부를 때 별명이 따개예요. 따뜻한 개 이거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 그런 선수들하고의 어떤 밀당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힘들게만 시키고 엄하게만 한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거기에 다 없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앞에 따자가 없어지잖아. 그렇죠. 따뜻한 분이니까 따개라니까 따뜻한 거다. 그러니까 엄하기만 하면 따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 부분 이제 그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결국 네. 이렇게 팀을 이끌어온 거고요. 네, 네.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선수들이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저를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야 열심히 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독님이 나를 믿어준다 이런 것만 생기면 진짜 열심히 뛰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딱 했는데 괜히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를 안 믿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심통이 나요. 그렇지. 그게 네. 정말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직접 말은 안 해도 네네. 뭔가 느껴지는 싸한 그 기운들. 실제로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인터뷰 중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뭐 이거는 기사로도 공개된 얘기니까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 박지현 선수가 초반에 좋지 않았잖아요. 막 들어오고 나서 네네네네. 활약이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훈련을 하면서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러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위성호 감독님이 불러서 너 왜 우냐? 앞으로 올 일이 많은데. 그리고 나는 다시 그 상황에 가도 너를 뽑았다는 걸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선수한테 딱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 딱 그 얘기를 듣고 어머 너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을 먹은 거죠. 따에 그거 이제 따에 그거에 그 뒤에 거에 열받았었다가 열받은 것까지는 아닌데 좀 힘들었다가 따에 이제 본인이 꽂히면서 아 그래 감독님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먼저 불러줬던 거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내가 프로에 입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누가 갔어도 박지현 선수를 불렀을 텐데 오히려 그쵸. 드래프트장에서 1순위 나오고 나서 전종훈 코치님이 위성호 감독님한테 감독님 발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박지현이에요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네. 그 얘기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좀 굉장히 좀 좋은 생각보다는 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좀 좋은 분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저도 수가 있어요. 대표팀에서 이제
위성우 감독님을 이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세요. 코치셨을 때랑 감독님이셨을 때랑 이미지가 좀 달라요. 그때는 땀만 있었고 뒤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근데 예, 감독님이 되시면서 근데도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게 있어서 그쵸. 지금도 이제 경기장에 막 종이 왔어 막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나 전화 받겠다 이제. 제가 내부 정보인데 따게는 큰일 났네. 아, 선수들한테 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 뭐 옆에서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를 네네. 진짜로 그 처음에 그 별명 누구한테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또 기자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감독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제 네.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거쳤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이게 뭐- 나온 얘기라는 네. 거. 이거 하지 큰일 마세요, 났다. 이건. 큰일 났다. 근데 진짜 정리하자면 저는 여자농구를 계속 팔로우를 안 한 사람으로서 그 눈물을 보고 이 감독의 눈물 때문에 6년 연속 통합 챔피언을 했구나. 대단한 감독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렇게 지금 코치 생활까지 했을 때는 거의 12년 동안 우승팀 코치와 감독을 네, 했던 네. 분이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1차전 중계 우리 김기용 아나운서 멘트가 전주원 코치랑 신한은행 때부터 우승 반지 네. 수집가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위성우 전주원이 없는 처음 시리즈였던 거죠. 12년 챔프전이. 만에. 네. 네, 12년 만에. 와. 그러니까 13년째. 네, 네, 네. 13년째.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죠. 네. 하여튼 봄농구를 했던 세 팀 정말 재밌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싸워주셔서 팬들의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탑3 그러니까 봄농구를 못한 세 팀에게도 네, 수고했다는 얘기 전해주고 싶습니다. 뜨거웠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WKBL 5959에 요새 좀 편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든지 좋으니까요. WKBL 5959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네. 뭐 청취 소원 같은 거 남겨주시면 좀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WKBL 5959입니다. 누나 어디요? 5959 왜 누나 그걸 하세요? 나 저렇게 할 줄 몰랐어. 깜짝 놀랐네. 이거 시킨 게 저번에 아닌데. 김정선 선수가 시키고 저한테 안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아쉬우셨구나. 네. 할수 연습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댓글로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지영이 거 쓰라고 잘라서. 당연하죠. WKBL599 gmail.com으로 사연이나 뭐 긴 문장들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팟빵 유튜브에 저희 꽃보다 연원 검색하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시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여행지나 아 번화가에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도 봤잖아요. 저희가 네. 또 할 수 있고 저희도 사실 제보 받은 게 있는데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일단 또 오늘 계속 낙다가 그냥 끝날 것 따게 같아. 했잖아 내가 오늘 따게 따게. 그걸로 끝난 거지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선수들 보셨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크로스 체크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회 제목이 되게 제가 막 고민하다가 뭐 아듀 2018, 2019 WKBL 봄농구 이렇게 끝나려고 했다가 하나가 더 붙었네. 그리고 따게. 그리고 따게. 예. 큰일 났다 이제. 그냥 전화 받겠다. 어떡해. 저희 그 인스타도 있어요. WKBL 5959. 네, 거기도 와주시고요. 여튼 뭐 저희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 저희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가서 경기장 가셔서 감독님한테 따개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과 우리들만의 비밀 어디에 뭐 남기지 마시고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네, 우리끼리. 또 감독님 또 들어가는데 또 붙잡고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감독님 별명이 따개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따개라 적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따개라 네, 적으세요. 이러지 마요. 감독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본격 연홍 입덕 방송 네 WKBL 5959로 사연 주시고 꽃보다 연홍 4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고 살짝 해줄래요? 뭐 할 거 없나? 다음에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든 저희가 발굴해서 발굴해서 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뭐 FA나 뭐 이제 그때 저희가 지금 녹음 날짜 기준으로 하면 FA 1차 협상이 거의 끝날 때쯤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뭐 FA나 뭐 그리고 감독 선임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확실한 건 또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WKBL 5959고요. 딱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그거 거의 안 했다. 새 시대를 열겠다. 거의. 아, 지금 마지막 새 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딱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사회였습니다. 저는 박지범이었고요. 이종의 최기창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꽃보다 연어 미쳤나봐. 멘붕이었어. 아.